안녕하세요. 창업 도망주입니다. 음식점 창업 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마도 매출을 예측하는 일일 겁니다. 많은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각자 나름의 기준으로 예상 매출액을 산정하는데요. 오늘은 자영업, 특히 예비 창업자분들을 위해 매출 예측의 기본이 되는 부분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점 창업이 명확한 전문점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돈가스 전문점을 오픈하려 합니다. 메뉴당 객단가는 10,000원으로 판매할 거고요. 우리 동네는 약 4,000세대가 입주한 주거상권입니다. 세대당 약 3명이 거주하고 있고, 돈가스는 1인당 1년에 6번 정도 먹는 외식 아이템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월 예상 매출액은 얼마일까요? 상가 주변에는 다른 돈가스 집을 비롯한 음식점, 분식점도 없고요. 돈가스를 드시려면 차를 타고 멀리 나가야 합니다. 자, 질문이 이해가 되셨나요? 가망 고객 수 곱하기 객단가 곱하기 월 이용 횟수 그리고 나누기 12개월을 한 금액이 예상 매출액이 됩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볼까요? 가망 고객은 4,000세대 곱하기 3명이니까 12,000명이고 객단가가 10,000원이니 이 둘을 곱했을 때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연 이용 횟수를 곱하면 7억 2천만 원이 되고요. 거기서 나누기 12개월을 하면 월 6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본인이 오픈하려는 상권의 배우 세대수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소상공인 상권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서 세대수, 유동인구, 회사, 기관 등의 매출에 미치는 요소를 참고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지도를 통해 아파트 세대수, 주변 환경을 한번 체크해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직접 부동산에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입주율, 실거주 인구, 빌라 세대수, 거주 인구 연령대 등 지도와 상권 분석에는 잘 나오지 않는 실제 현장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상세히 체크합니다. 그리고 상권과 너무 떨어진 입점은 고객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객 이동 동선에 맞춰서 입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선택한 외식 아이템의 평균 객단가나 연 이용 횟수 등 메뉴의 시장성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 아이템을 취급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에 물어보세요. 돈가스 가게를 오픈하는 척하면서 돈가스 프랜차이즈 본사에 물어보는 겁니다. 필요하면 직접 만나서 상담도 해보고요. 그렇게 몇 개 회사에서 물어봐서 이용 횟수나 메뉴 단가 등 돈가스 집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데이터의 평균값을 찾습니다. 그럼 일단 내가 얻을 수 있는 예상 매출의 최대치는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월 매출액이 이렇게 높으면 너도 나도 모두 다 창업을 해야겠죠. 이건 어디까지나 기본 중에 아주 기초고요. 이제부터 매출에 미치는 변수를 찾아내고 그 변수를 뺀 값이 진짜 예상 매출액입니다. 다들 이 정도의 기본은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하시는 분은 많이 없을 겁니다. 부터 본격적으로 변수를 한번 빼볼게요. 4,000세대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오픈 첫 달부터 돈가스 집을 방문하진 않을 거니까 최대한 빨리 구매를 일으켜야 다음번 구매까지 시간이 단축될 수가 있잖아요. 2달에 한 번 먹는 돈가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첫 달에 드신 고객이 3달째에 또 드시게 되겠죠. 그래서 오픈 3개월 차에 드신 고객보다 한 번이나 더 먹을 수 있으니 매출 기여도는 첫 달에 먼저 와서 구매하신 고객이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고객 이용 횟수가 명확한 전문점이 매출 예측이 좋습니다. 또 인근 치킨집에서 갑자기 돈가스를 추가해서 판매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돈가스집이 내 돈가스집 옆으로 오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매출이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장 위치에 따라 매출이 미치는 영향력은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객 이동 동선을 정확히 파악해서 입점 위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픈 전에 배달의 민족 어플을 켜보니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돈가스 클럽에서도 우리 동네까지 배달을 해준다고 해요. 그럼 거주 세대 모두가 내 고객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상권에 따라 다르겠지만 동네 돈가스집의 배달 비율이 약 40%라고 합니다. 그럼 내 영업지역까지 배달이 가능한 돈가스집이 3개가 있다면 경쟁점이 없을 때는 그 거주 인구가 모두 내 고객이 되지만 3개 점이 있으면 나누기 3을 한 금액이 진짜 배달 매출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오픈 전에도 각각의 변수들로 하여금 예상 매출에 영향을 주고 오픈 이후에는 경쟁점이 추가로 입점하거나 상권, 교통, 아파트 입주율 등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들로 인해 예상한 매출과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매출은 일반 음식점보다 본죽이나 베스킨라빈스와 같은 프랜차이즈 외식 전문점이, 그리고 전문점보다는 모집 단수가 많고 서비스업의 특성상 입지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편의점이, 그리고 편의점보다는 파레토 법칙에서 알 수 있듯이 로열티 고객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백화점과 같은 서비스 업종이 예상 매출을 더 산출하기 쉽습니다. 변수가 적고 흔히 상권과 입지라고 하는 판매 가능한 지역과 고객 접근성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메뉴군과 업태가 예상 매출액을 산출하기 쉬운 것입니다. 타겟 고객이 분명하고 완제품을 취급하여 퀄리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상권과 입지만 가지고도 산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의점 본사는 다양한 변수를 대입해서 답을 구하는 회귀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예상 매출액을 산출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예상 매출액 공식을 일반 음식점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변수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음식점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점주의 역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적어도 예전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꼭 맞는 것 같진 않아요. 내가 더 서비스를 잘하니까, 내가 더 친절하니까 고객들은 우리 집으로 올 거야. 이것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비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점주의 친밀도는 변수에서 잠시 내려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항상 가게에 있는 게 아니라 가게를 비울 때도 있고 항상 손님을 기분 좋게만 받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점주의 역량은 중식 요리사나 초밥 장인 같은 오너 셰프가 있는 레스토랑에는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성향과 친밀도는 변수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지극히 객관성을 띠는 지표만 변수로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이템에 따라서, 또 같은 아이템이라 할지라도 타겟 고객 세그먼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형 커피는 접근성도 접근성이지만 공간의 크기와 브랜드 선호도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백화점과 같이 예상 매출이 쉽게 구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네 커피숍은 관계 중심의 영업, 단골 고객, 다시 말해 재구매율이 매우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점주의 친밀도와 성향, 역량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피자와 같은 경쟁이 치열한 아이템은 신메뉴가 차지하는 변수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얼마나 자주 신메뉴를 출시하는지, 그리고 가성비가 좋은지가 아주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깃집은 상권에 따라서 가격 이벤트를 하는 1+1 무한 리필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으면서도 근본적인 고기의 퀄리티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양이냐 질이냐, 내가 선택한 아이템의 성격에 따라서 타겟 고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고객에 맞는 상권을 선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형 커피는 공간과 브랜드를, 개인 커피는 친밀도와 관계를, 무한 리필 고깃집은 양, 한우집은 고기 퀄리티와 소비 심리가 좋은 고소득 직군이 있는 오피스 상권이 좋겠습니다. 점 예상 매출액을 정확히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오픈 전에 이렇게 미리 준비하면 적어도 내가 선택할 아이템과 상권에 대해서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성공은 아니어도 실패는 피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첫째,
매출에 미치는 변수가 적은 외식 아이템이 좋다. 초보 창업자라면 새로운 메뉴보다는 누구나 다 아는 대중적인 메뉴로 장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내가 선택한 상권이 메뉴 타겟과 일치하는지 판단하자. 단순히 집이랑 가까운 곳이 상권 선정의 1순위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